네, 우리가 첫날 이 드림에 대해서 우리 드림 챌린지, 드림 마스터 클래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첫날에는 뭐 올바른 꿈과 잘못된 꿈에 대해서 나누고 꿈을 알지 못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또 꿈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 1에 들어갔는데 데이 1에는 이게 정말 나의 꿈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푸시를 해서 꾸게 하는 꿈인지, 그래서 내가 내 꿈을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고요. 꿈을 소유하는 5가지 방법, 꿈을 추구하지 않는 이의 3가지 변명, 그래서 꿈을 소유권 적용 질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소유했으면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또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꿈의 명료성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 나눴습니다. 구체화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꿈의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 나눌게요. 꿈의 현실성.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데 내 통제권 안의 요소에 의존하는가? 내 통제권 안에 의존하는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꿈을 꾸는가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더 영향력을 미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은 더 큰 현실감 그리고 실현될 가능성 그게 높겠죠. 현실은 판타지의 적이지만 꿈의 적은 아니다. 이제 판타지하고 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공상과학, 판타지죠. 예, 근데 꿈은 자기의 어떤 상상 또 자기의 현실 속에서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가능성의 꿈이죠. 그래서 공상가하고 꿈꾸는 자 그리고 꿈을 세우는 사람하고는 이루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공상가는 운에 의존하고 목적지 그 자체만 초점을 둔 반면에 꿈을 이루는 사람은 훈련에 의존하고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불건전한 기대와 일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게 공상가라면 꿈을 이루는 사람은 건전한 불만을 양산하고 일의 가치를 최대화시킵니다. 공상가가 변명거리를 찾고 무력감을 낳는다면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은 행동을 리드하고 추진력을 낳고요. 공상가는 고립감을 키우고 기다리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팀워크를 장려하고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위험을 피하고 타인에게 회피하는 반면에 책임을 감수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필요시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꿈의 현실성에는요,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꿈에 적힌 작은 글씨를 읽고자 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제목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 당신의 바램보다 과정이 더 오래 걸린다. 당신의 생각보다 장애물이 더 많다. 당신의 기대보다 실망이 크다. 당신의 상상보다 바닥이 깊다. 당신의 예상보다 대가가 크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꿈의 현실성. 현실에 이르는 로드맵을 쭉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디서 생각이 되냐? 현실은 꿈의 기초인데 비현실적인 꿈을 꿀수록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통제할 수 없는 요소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꿈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꿈을 꾸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환경을 넘어서기도 하고 또 자기가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을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 그래서 처음 시작점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점. 세 번째는 습관. 그렇죠? 첫 번째 현실에서 시작해서 나의 강점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가면서 그리고 그 2가지가 결합된 것이 이제 잠재력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관찰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내 안에 무슨 씨앗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재능과 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진 못할 거예요. 예. 어떤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제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 진짜 재능이 많아요. 피아니스트 선생님, 저의 재능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뭐, 피아노 학원에서 1, 2년 공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천부적인 재능이 안 보이는 거죠. 죄송한데, 나이가 되신 것 같은데 시집이나 가세요. 이런 식으로 피아니스트가 강하게 얘기했대요. 상처일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그런 걸 만약에 망상에 있으면, 공상에 있으면은 평생을 자기가 그 피아니스트 될 거라는 어떤 강점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도 좋겠죠. 강점에 기반 최소 노력의 법칙. 이게 뭐냐면요. 강점에 기반을 두면요. 노력을 최소한을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에 기반을 둬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더 많은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인간 행동의 90%가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습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유튜브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이것저것 바다에서 헤매다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하여튼 그 습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내 통제권이 너무 벗어나는 거죠. 잠재력은 강점과 습관을 결합해서 내부에서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립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은 진정한 목표와 당신이 정말로 잘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무엇이다. 탁월함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들로 팀을 꾸리고 강점에 의존하는 방법과 습관들을 개발하고 익혔다. JM은요, 존 맥스웰입니다. 존 맥스웰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세 번째 꿈의 현실성의 적용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현실, 지금 이 상태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의 현실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현실을 잘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 그렇죠? 우리 약점도 돌아볼 수 있지만 우리 강점에 집중을 해서 꿈을 꾸자고요. 강점이 뭐고 습관도요. 좋은 습관에 한번 집중하자고요. 근데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도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잠재력을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꿈의 현실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보세요. 열정.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열정. 네. 네, 열정 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 열정 빼면 시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따뜻함과 뜨거움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내 꿈은 내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열정이라는 게 이제 열정의 비전, 그 열정에서 나오는 그 그림이 나를 당긴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로 좋아하고 흥미있고 열정적인 일을 한다면요, 누가 푸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 비전과 꿈에 의해서 땡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의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정은 역경을 극복할 에너지를 준다. 그렇죠? 역경을 극복할 에너지를 준다.
아마 이 덕임님도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다, 또 다른 어떤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역경들을, 또 선입관들, 편견들을 극복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의심할 때 당신은 믿어라. 이게 이제 누가 쓴 시예요. 시 제목이 뭐냐, 윌리엄 아서 워드가 쓴 성공의 열쇠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의심하더라도 당신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꿈을 이룹니다. 다른 사람이 놀 때 당신은 계획하세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당신은 공부하세요. 다른 사람이 공상할 때 당신은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지체, 단념할 때 당신은 시작하시고 계속하세요. 다른 사람이 바랄 때 당신은 노력하세요. 바라고만 있을 때 여러분은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낭비할 때 당신 저축하시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귀 기울이세요. 좋은 얘기네요. 다른 사람이 얼굴을 찌푸릴 때 당신은 웃으세요. 예, 찌푸리는 웃는 연습. 웃는 연습 이렇게 표정 연습. 웃는 연습. 다른 사람 비난할 때 당신은 칭찬하자. 이게 이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에 대한 그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역경이나 어떤 핑계댈 만한 거리들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잠재력은 이 어떤 소망, 열정, 거기에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자인데, 기독교 철학자죠. 소원을 빌 때는 부나 권력을 빌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잠재력과 그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빌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네요. 부나 권력에서 얻는 기쁨은 언젠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만 잠재력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역경이 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정이 하게 만드는 세 가지. 열정이 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역경을 극복하도록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요. 꿈의 여정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이 꿈을 향해서 걸어가게끔. 두 번째는요, 시작하도록 떠미는 거예요. 안정과 안전지대를 넘어서. 세 번째는 높은 성공 확률을 보장합니다. 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정이 우리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꿈의 영감과 실현 사이에는 땀 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긴 쉬워도 잉태하고 낳는 것도 쉽진 않죠. 근데 낳고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부모들이 깨달았죠. 네. 두 번째는 열정이 우리를 시작토로 하는데, 열정은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안정권을 벗어나서 의심의 경계를 넘도록 자극합니다. 네.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의심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꿈의 열정이 우리를 막 이제 밀어넣는 거죠. 이거 할 수밖에 없어. 해야 돼.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우리 시대 가장 큰 과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열정이 솟아나오는 것으로 돈도 벌고요,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요, 리더를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거죠.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걸로 하자는 거죠. 네, 그겁니다. 네. 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주는 열정 측정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고요. 제가 이제 마이크 끄면은, 이거 파워포인트 끄면은 여러분들이 번호를 남겨주세요. 번호. 아셨죠? 번호. 첫 번째, 10점. 내가 이제 열정 측정이 10점이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누구누구 보고 계시나요?
보고 계시는 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페이스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내가 몇 번이다라는 거를 남겨주세요. 내가 점수, 열정 지수 몇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페이스북에 남겨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지핀다. 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열정. 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에 10점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10점이라고 얘기하시면. 9점. 그 꿈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 8점. 그 꿈을 위해서라면 다른 중요한 일도 희생할 수 있다. 7점. 그 꿈이 나를 자극하고 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다. 6점. 그 꿈을 여러 관심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즐긴다. 5점. 그 꿈을 품을 수도 버릴 수도 있다. 4점. 그 꿈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 3점. 그 꿈을 일부러 피하려고 한다. 2점. 그 꿈은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이다. 1점. 차라리 마치 안 하고 일을 뽑지 이 꿈은 내가 안 할란다. 네. 지난 20년 동안 리더십만 전념했다. 내가 리더십에 대해 말하면 다른 사람들 역시 자극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좋아하고 또 헌신하고 싶은 일이다. 리더십을 가르칠 때면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게 존 맥스웰, JM은 존 맥스웰인데요. 존 맥스웰은 아마 10점일 거예요. 네.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런 표현도 쓰죠. 네, 우리가 이제 열정에 불을 지피는 방법, 정말로 그 꿈을 이루고 싶으면 우리가 꿈에 더 많이 불을 지펴야 되겠죠. 열정이 부족하다면 첫 번째는요, 기질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끌어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끌어오르고요. 또 쉽게 식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찔러보고요. 어떤 사람은 한 우물을 파고요. 그렇죠?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이 불을 지피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요리는 센 불에 확 볶아야 되고요. 어떤 요리는 오븐에 뭐 거의 1시간 가까이를 푹 고우고 찌고 저 설렁탕 국물 같이 푹 고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일에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게 있으면요, 이것저것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으로 쭉 그 지피는 게 중요하고요. 타인과 다름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리고 내가 아니 사실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누군가가 지금 들어와 있으면은 덕임님이 여기에서 뭔가 얘기하기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지, 넘어서야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변화를 떨쳐내라. 호르몬도 변하고요, 뭐 갱년기도 오고요, 뭐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요, 조바심도 생기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뭐 거의 뭐 50대가 넘어서 이제 한갑에 가까웠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쵸? 예. 의기소침해지기 쉽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적용은요, 예, 네 번째 꿈에 대한 열정 적용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추구하는데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꿈과 과거, 재능, 기질, 타인과의 비교, 나이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